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이에 대한 전략의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두 분의 조언 드릴 겁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뽑아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5위인 듯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었습니다만 일제히 지금 대장주격 종목은 파란불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본부장에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 이슈가 많아요. 인버스 ETF 출시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시고 계신 딱 한 인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2차 전지 하면 그것과 연결고리 지어서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의 하락을 봐야 될지 일단 성격이 궁금하거든요. 궁금증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일단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에 맞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퍼즐 맞추듯이 이제 가져다 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나오는 뉴스 또한 주가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보다는 주가의 좀 정체를 좀 부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일단은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기준 을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5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넘게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은 이제 팩트이고요. 일단 그렇다면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단이 있어야 하고 하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상단은 우리가 125만 원이라는 기준을 받고 대신에 이제 하단은 아직 못 본 상황입니다. 오늘 아랫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박스의 하단이 더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선은 박스 하단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스의 하단의 기준으로는 저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 이동평균선 위로 에코프로가 한번 올라와 줘야 그때서 이제 우리가 박스의 상단과 하단을 한 번씩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10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의 밸류라든지 기업의 모멘텀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이 증가는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리튬 가격이 올 상반기보다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일 뿐 크게 변화한 것은 없기에 저는 수급의 이 변동성에 따라서 저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120만 원대 혹은 130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대응을 지금 못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하단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뉴스가 얽힌 것이라는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 기준으로 105만 원을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 기준으로 105만 원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우선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105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박스의 상단과 박스의 하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이제 이 105만 원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상단 125만 원, 하단 92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그 레인지가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궁금하시죠?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도 떨어집니다. 오늘 기업 포럼이 있는데 영향력 크게 없고요.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대장주격 종목의 하락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시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닥 잡는 거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 신규에 대한 모멘텀을 봐도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계속 떨어지는 칼날을 일단 봐야 될까? 무게가 있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요. 위원님의 뷰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코프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닥을 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식들이 뭐 어떤 주식이든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무조건 안 사라는 분도 있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서 과연 지금 2차전지를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조금 고개가 좀 솔직히 갸우뚱하실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에 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이 주식을 이끌었었던 분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앞서 김태성 본부장 말씀하신 것,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양극재 하락,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전반적인 주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는 상태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차트만 보더라도 차트도 좀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있는 상태고 바닥을 잡았다라는 징후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할 때 우리가 불과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뉴스에 굉장히 세게 반응했다라면 지금은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특별히 뉴스에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겠죠. 특히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덜 빠졌었던 게 에코프로죠. MSCI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꼬리를 지금 급하게 달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가 자리를 잡는 것이 일단 기준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가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망할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으로 본다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소 내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바닥 확인하고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태고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2차전지 조정,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망 이야기 중심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뉴스 좀 파악을 좀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로봇 역시 정말 잘 가던 쪽이었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할 때는 손이 안 나갔는데 가다가 조정받는 거 사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 가다가 브레이크 일정은 있는데 사도 괜찮나?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과 좀 이어갈게요. 2차전지도 쉬어가고 그게 로봇으로 뭐 여러 가지 테마를 거쳐서 간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어제 오후부터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걸까요? 어제 제가 이제 요 뒤에 시간인 프로의 시선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았죠. 반면에 두산이 어제 이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산이 왜 불쑥 상한가를 들어갔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두산이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시세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두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하루짜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오늘 변동성이 벌써 20%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어제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두산은 이미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루 그냥 변동성을 보였던 것으로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은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오늘도 8%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했었던 것들이 일단 수급상 주정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큰 틀로 본다라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한 테마가 저는 저물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오히려 다른 쪽이 수혜를 봐줘야 되는데 다른 쪽이 수혜를 못 본다라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일부 강한 테마들 입장에서는 잠깐 추석을 앞두고서 쉬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로봇이 아니겠나.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냉정히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적자입니다. 내년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될까 말까 하는 회사거든요. 뭐 당연히 되고 내후년부터 이익이 급증한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매물이 추리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트레이딩 자금들은 추석 때 좀 빠집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또 추석이 이렇게 다가왔네요. 일정적인 명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과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주도 테마, 뭐 확실하게는 주도 테마 이상으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지금 로봇주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라서 질문을 드려요, 본부장님. 네. 시장을 주도하는 쪽은 이제 어디인 거예요? 로봇은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섹터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조정을 강하게 보이다가 현재 시간으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곤 있으나 아직 그 반등의 강도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 주도 업종이 이제 탑픽이었으나 오늘은 이제 기업별로 어느 정도 지금 속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종목이 한번 시세 탄력이 붙으면 계속 그 종목에 간다라기보다는 윗꼬리가 좀 빠르게 달리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좀 매도를 하는 투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시장인 것 같아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로봇주들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윗꼬리 달린 이 음봉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좀 먼저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니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어제 차익 매도 물량과 함께 캔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투심이 이제는 다시 한번 관망 그리고 다음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가장 이슈가 남은 쪽. 그래서 두산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대장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 두산에 이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도 우선은 여기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심리, 더욱이 IPO 관련한 뉴스가 어제부터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또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신선한 뉴스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기에 로봇주들은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종목분들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IPO 전까지는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에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저는 두산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와 두산 그룹주는 좀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다음 일정으로 본부장이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것은 밴드 상단, 하단 뭐 이게 딱 정해지고 21일부터 진행되는 공모 청약이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모가라든지 이제 시가총액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이미 한 3.5배에서 4배 정도 지금 커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에 따른 기대감에 한 번 더 저는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가장 중요 포인트 선일 것 같아요. 어제 종가 그리고 오늘 15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밀리니까 갑작스럽게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한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두산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세를 저희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이슈가 나왔는데 2차 전지랑 묶여서 설명이 되지 않고 자율주행 쪽이랑 묶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좀 이어갈게요. 그렇다면 로봇은 두산으로 좁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테슬라가 이끌었던 것처럼 2차 전지를 비슷한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력이 지난달 말에 비해 약해졌으니 이것도 테마단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지 일단 거기서부터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장 초반에 다 같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강한 쪽이 있는 반면에 다시 이 음봉을 좀 그리면서 내리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이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자율주행하면 이쪽을 봐라 라고 좀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장 강한 쪽을 보시는 게 맞다. 사실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약 2주 전에 한 3기업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모트렉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이 퓨런티어가 오늘 가장 강하죠. 거래량도 많고 지금 가장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카메라 모듈 매출을 구성 중에 앞으로는 이 IT 모바일 쪽보다는 전장 쪽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커진 쪽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퓨런티어가 강한 상황.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퓨런티어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강한 기업을 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율주행의 성격이 일단 궁금해요. 일시적으로라도 대체제 역할하면서 하루 이상 갈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남은 종목에 추가적인 연속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의미 부여까지 가능할지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이 테마주들이 강한 그런 시장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테마주들이 좀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후보 두 번째 이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테마가 계속해서 돌면서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가 강해졌던 시대가 조금 이제 지났죠. 결국 테마라는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데, 자, 도조라는 것이 일단 나타나게 된다면 엔비디아라든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약하게 출발했었던 가장 큰 이유겠죠.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이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하드웨어지만 우리가 이제 도조 같은 경우 하드웨어에다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엎어서 자율주행을 이제 이끌어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테슬라가 쌓아놓은 그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GPU를 이제 위협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이 좀 다르고요. GPU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정확성을 따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도조가 더 정확성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가 그 검색을 했을 때 한 98% 정도 정확도가 나타나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99%를 한다 그래도 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1% 때문에 사망사고가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저가 더 강력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과 엮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엮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저발 새로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산업 패러다임을 아직은 바꿀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NPU라고 해서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한 반도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뛰어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저희 인공지능 엔비디아발 이슈할 때도요. 소프트웨어를 보냐, 뭐 하드웨어를 보냐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자율주행 역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단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카메라라든가 칩이라든가 뭐 두뇌 쪽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 쪽이 될까요? 지금은 하드웨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은 이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칩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또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분하게 이제 조금 진행 수순을 보면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강력한 딱 그 테마가 움직이는 도식들이 있죠. 그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매매하는 건 전 상관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 연관성을 따지고 든다라면 아직은 하드웨어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뉴스의 영향력이 보다 강력해서 그에 따른 시세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쪽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자, 다음 2위 확인해 보실 겁니다. 뉴스 영향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쉬어갔죠. 소외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쪽 좀 묶어봤습니다. 엔터 게임 그리고 좀 넓게 본다면 플랫폼도 들 수 있을 거고요. 컨텐츠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오늘 고개를 드는 종목군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많이 쉬어갔던 잘 갔다가 쉬어간도 있고 계속 쉬어간 쪽도 이 중에서 있습니다만 조금 말랑말랑한 이 무형자산 느낌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패턴에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될지 개별적으로 뉴스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먼저 점검을 좀 해주세요.
사실 엔터주들은 많이 쉬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나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겠다만 게임주들이 받았던 기간 조정 대비하면 그렇죠. 뭐 엔터주들은 아직 양호하고 특히나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뭐 기업별로 속도 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산업인 반면에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번에는 진짜 반등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투자를 해도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일단은 게임주 하면 가장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 넷마블이 단연 오늘 선두에 좀 쓰면서 조금씩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동안의 게임주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신작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 없다라는 것인데 일단 넷마블이 지금 출시한 게임을 기준으로 굉장히 또 좋은 호응을 또 이끌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네오위즈라고 하는 게임사가 또 피해 거짓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이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한계치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긴 한데 아직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올해가 아니고 또 내년으로 이제 미뤄졌잖아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긴 합니다만 다른 한켠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년 초까지 한번 상승할 이유? 모멘텀은 또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랜만에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1차 정도의 비중은 한번 매수를 저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기업을 좀 잘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 넷마블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최적의 선택 혹은 이 네오위즈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또 신작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임주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NC 소프트를 좀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투여했음에도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주는 분명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NC소프트 혹은 크래프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작의 부재도 부재지만 기존작에 대한 매출의 좀 회복 속도를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적 메리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셈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게임주 이외에도 움직이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눈길이 가시는 쪽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게임주는 중요한 지금 기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신작 트리거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가 신작이 가뭄기였다라고 감히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이 거의 안 나왔죠. 한두 개 정도씩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 신작 시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신작을 계속해서 모아놨었던 신작들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신작 발표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작이 나오는 또 형태도 또 다양합니다. 우리가 MMORPG뿐만이 아니라 콘솔 게임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맞춤형 신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MMORPG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트리거만 바라봤었다라면 이젠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나온다라고 보면 저는 김태성 이사께서 말씀하신 정말 일부 신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 금액들 모아가는 전략들이 오히려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신작이 흥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그때 가서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신작 트리거로 인해서 한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노려보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서서히 접근하는 전략도 오히려 의외로 역발상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오늘 SM을 필두로 한 엔터주들입니다. 엔터주들 나름대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편이었죠. 그동안 엔터주들이 좀 쉬어줬던 상황에서 1, 2% 정도씩 올라가고 있다라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SM과 JYP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미국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속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번 주
주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에 관심이 이제 좀 집중이 된 시기고 또 공교롭게도 그동안 같이 쉬어졌다라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소외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쉬어졌으니까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반기 때 이익이 늘어날 것들이 상반기 때 한번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그동안 좀 쉬어준 것들이 오히려 하반기 이익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게임이나 엔터주들 쉬었던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소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꼽아봤습니다. 바로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제약바이오에 대한 준비 되어 있습니다. 1위이고요. 각계전투입니다만 강한 쪽은 확실히 강합니다. 성격을 좀 분석받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급 이야기를 요즘은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제약바이오 그 여파, 그 영향력이 가장 지금 자리에서는 크다고 위원님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수급 장세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어떤 학회에 대한 이슈들이라든지 개별 모멘트에 대한 이슈들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만 치료라든지 폐암 치료제라든지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얘기가 한 차례씩 이제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의료용 AI까지 이제 나왔었던 건데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이제 루닛이 꺾였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루닛이 지금 유무상 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저는 과도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봐요. 유무상 증자에 대한 그것을 잊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수 확 늘어나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체질이 좀 바뀌는 것 같죠. 추석 좀 앞두고서 그동안에 이제 막 이렇게 테마식으로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주식들이 조금 이제 찬바람을 불면서 같이 식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2000년대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같이 식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런 느낌들로 제약바이오도 한 템포 좀 보시고 10월 달에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팁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테마가 강력하게 뉴스에 대한 반응도가 조금씩 둔해진다라고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남은 모멘텀에 주목할까요? 일단 의료 AI 특히 이제 진단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루닛이 대장주였고 네. 루닛 혹은 이제 뷰노를 우리가 추세를 계속 쫓아갔었잖아요. 근데 추세가 지금 한번 좀 크게 이탈한 상황이라서 저는 수익권이신 분들은 뭐 하이 종목군들을 이제 따라오신 분들 저는 일정 부분을 꼭 챙겨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여기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 이후 혹은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오늘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저는 투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루닛을 이제 공격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하위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AI 진단 쪽 이것도 좋지만 AI 플러스 신약 개발 네. 이쪽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루닛이나 뷰노 쪽에 흔들림이 좀 나오더라도 계속 이 AI와 연관된 종목은 그쵸. 관심을 가져보자. 네, 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뭐 팜젠사이언스라든지 그런 AI를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계속 이 서두르는 혹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또 이제 뉴스에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AI를 통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데 문제는 기간을 단축한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줄일 수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여전히 투자의 가치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5가지 키워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원픽 이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부장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좀 많이 말씀드렸던 네오이즈를 네. 현재 구간에서 천천히 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 피해 거짓이라는 게 사실 모바일 PC 버전이 아니고 콘솔 게임이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좀
나타내실 법한데 사실 이제 이번에 해외 전시 쪽에서 EPL 거짓에 대한 반응도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는 중국보다는 콘솔 게임의 시장이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한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저는 모멘텀으로 삼아 보는 게 역설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게임즈를 보시려거든 저는 네버위즈 현재 위치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손절가 굉장히 좀 짧게 드립니다. 지금 38,00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네. 손절가 33,000원을 제가 제시드리고요. 만약 여기서 해당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좀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시세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게임주를 아마 랭킹5에서 처음 올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손절가 굉장히 짧게 제시가 됐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